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는 카카오 게임즈 청약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라고 생각이 되고, 왜 비추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에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야기 드리기 전에, 공모주 청약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신규 상장주였던 SK 바이오팜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SK 바이오팜이 요번에 공모 상장주 때 공모가가 49,000원이었어요. 그 말은 즉 내가 공모주 청약을 해서 받게 되면은 SK 바이오팜 주식을 받게 되면 한 주당 가격을 49,000원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상장이 된 시점에서 보면은 49,000원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부터 100% 먹고 들어가는 98,000원에서 시작을 했고, 그날 상한가 그리고 다음날 상한가 다다음 날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단 몇 거래일 만에 4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해서 이렇게 공모주 열풍이 굉장히 좀 단기간에 크게 일어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번에 넷마블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공모가라는 게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적정 주가에 사는 것 뿐이고, 상장됐을 때 주식을 쉽게 매수할 수 있는 물량, 이런 단기 수급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올라오는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도 저런 상승을 기대하면서 공모주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는 말은 단기 변동성을 보고 들어가면은 투자를 해도 공모주 청약을 해도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보류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왜 장기적으로는 제가 좀 보류를 하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단기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 단기 변동성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가 노력하는 수고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금액 대비해가지고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SK 바이오팜도 공모주 청약을 했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식 물량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많이 받아봤자 한 2주, 3주 이렇게 서너 주밖에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률이 치열해서, 마찬가지로 카카오 게임즈도 경쟁률이 치열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노력하는 대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주식이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을 보고 이제 높은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데, 물론 수익률은 높을 수 있겠지만은 수익금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 카카오 게임즈를 띄워주면은 과연 누구를 위한 투자라는 거냐는 거죠. 자, 투자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실제로 카카오 게임즈 주식 주주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이제 공모주 상장이 될 텐데,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일반 공모 청약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320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4%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 4%를 먹기 위해서 이 4% 안에서도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싸우겠죠. 일반 투자자들이.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주식을 띄워주면은 결국에는 다른 대주주들에게 좋은 꼴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아무래도 최대주주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걸 급등이 나왔다고 물량을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기관 투자자 물량입니다. 자, 기관 투자자 물량 보시면은 15%죠. 근데 보호 예수 기간이 없어요. 그 말은 상장되고 나서 바로 팔 수 있다라는 물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주주 11%, 그 다음에 상장 주선인 7만 주, 이것도 이제 상장 후 1개월이니까 얼마 안 되죠. 그리고 SK바이오팜에서도 보여줬듯이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퇴사하고 그냥 주식을 팔아버리는 이제 우리 사주 조합까지, 뭐 이건 물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은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전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물량은 유통 가능 물량 플러스 한 34%, 5%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 물량이 그 34% 중에서 뭐 15% 혹은 10%, 5%만 되더라도, 내가 혼자 먹을 수 있는 물량이 그 정도만 되더라도 이게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경쟁해야 될 물량이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 4%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주식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굳이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 단순히 경험 차원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투자 수익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라면은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왜 좀 꺼려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건 사실 뭐 개인적인 투자뷰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이 카카오 게임즈를 보고 있는 평판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평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찾아보시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요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실제로 이 인수 기관에서, 분석 기관에서 이 카카오 게임즈를 어떻게 평가해 가지고 상장을 시키냐, 이 부분을 좀 같이 중점적으로 볼까 합니다. 바로 이제 공모주 기준가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 부분을 볼 텐데, 자, 지금 보시면 기준주가 산출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를 총 이 네 기업과 비교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쭉 올려보면은 선정한 게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걸 알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유사회사 선정을 대략 52개의 기업을 선정을 했고, 거기서 이제 2차적으로 30개의 기업을 추리고, 3차적으로 20개의 기업을 추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4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7개의 기업을 선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제외를 해서 최종적으로 4개의 기업을 선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넷마블, NC소프트, 그리고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네디지라던가 이제 텐센트가 있는데, 자, 요걸 산출을 하면 뭐냐면은 이 4기업의 매출을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 매출 기준으로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비교를 했을 때 그 가격 대비 비례해 가지고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가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 말은 카카오 게임즈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제 대충 이제 비례적으로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현재 상장되어 있는 이 기업들이 만약에 고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면은, 주가가 현재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매출액 대비,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좀 보여드려 볼 건데, 일단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 보면은, 보기 전에, 자, 유사회사 기준주가 산정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평가일 기준의 최근 종가,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일 기준으로부터 일주일간의 평균 종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달 기준으로 평균 종가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장 작은 값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보수적으로 선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기준일을 보시면은 7월 24일 날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마블 주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7월 24일이면 어디냐면은, 자, 이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진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이제 이 가격대에서 선정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최근 주가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게임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그게 그대로 카카오 게임즈에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게 일단 카카오 게임즈 공모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11만 8천 원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면은 넷마블 주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세 가지 기준 주가, 최근 일주일, 1개월 이 ABC 중에 가장 작은 주가를 선정을 한 게 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만 8천 원에 넷마블 주가가 형성이 된 거고, 자,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NC소프트도 지금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이 보면은 이 세 개 중에 가장 낮은 가격대 80만원, 83만원, 90만원, 이제 80만원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80만 2천원을 기준으로 적용 주가를 적정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이 가격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자, 네디지와 이제 텐센트를 볼 텐데, 자, 네디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바로 나와 있는 거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최근에 이제 올라온 주가를 기준으로 참고가 됐다라는 거고, 텐센트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봤을 때 최근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 동종업종들 주가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 기준 주가를 가지고 카카오 게임즈에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공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고평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쪽 업황이 향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고 본다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단계죠.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매출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면은 지금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장돼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매출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재무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 매출을 봤을 때 17년도, 18년도 때 이제 100만원 단위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3400억 정도 이제 18년도 때 매출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19년도 때 3200억, 그리고 요번에 20년도 반기 때 뭐 1500억 정도. 아마 이게 2분기 더 남았으니까 곱하기 2 하면은 대략 3000억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매출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를 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모가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고평가 돼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게 누굴 위한 투자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 물량이 4%밖에 되지 않는 물량, 근데 이걸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매매하기 쉬운 물량이 더 들어오게 되겠죠.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유동성이 쏠릴 거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위한 투자인가를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거는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주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공모가를
공모가 매매를 한다면은 이렇게 핫한 종목 말고 그냥 진짜 좋은 주식은 이제 조용히 공모가 일어나고 조용히 끝나고 조용히 슬금슬금 이제 올라가는 주식이 진짜 좋은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공모 주식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식은 너무 좀 열광하지 않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모주 청약도 좋아는 하지만은 이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득이 되는 공모주 청약이 아니라 다른 주주들에게 더 득이 되는 공모주 청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투자에 그러니까 진짜 돈이 많은 투자자가 아닌 이상이고야 좀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좀 마음 같아서는 이제 이 카카오 게임즈가 갖고 있는 현재 게임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게임 평판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카톡방에서 그냥 개인적인 썰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뭐 아마 SK 바이오판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단기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 그냥 준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